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저희가 매일 요일마다 다른 마스터와 함께 합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프로그램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립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을 직접 전달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꼭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세계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이 정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답변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로는 저희 방송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함께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아래 버튼 실시간 채팅으로도 지금 오늘 나와주신 분과 함께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이 채팅창도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은 어떤 마스터가 나와주셨을까요? 바로 화면 통해서 그 마스터를 확인합니다.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은 젠틀맨입니다. 남한산성 마스터가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남한산성 마스터님, 네, 신세계 처음이시잖아요. 바로 인사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 천대성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좀 배우시고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아니,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시고, 이전 해외 선물하신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사뭇 또 새로운 분위기가 나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리고, 남한산성 마스터와 함께, 좀 뭔가 오늘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남한산성과 그리고 셰르파가 나오셨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말씀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여러분의 험난한 해외 선물 여정을 함께할 셰르파 같은 존재 김호균 해설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차분하시네요. 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표정이 좋으세요. 네. 자, 이렇게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남한산성 마스터와 오늘 2시간 알차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신세계 하면은 미션을 항상 받거든요, 마스터님. 네네. 네. 남한산성 마스터에게는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확인합니다.
네. 역시 NS, 저는 NS가 먼저 눈에 띄었어요. 남한산성이잖아요. 그죠? 남한산성 매매 기법과 오늘은 상품별 리딩이 주어졌네요. 사실 이제 네. 해외 선물의 시즌2 이제 네. 대회에서도 네. 남한산성 당시 트레이더, 지금 마스터시죠. 예, 승격되셨어요. 네. 남한산 당시 이제 트레이더분 연결하면 네, 네. 항상 저희가 여쭤봤죠. 지금 이제 주요 상품에 대한 어떤 상품 분석을 맞아요.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분들 참고되고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역시 그 어떤 특별한 이제 그 매매 원칙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또 여러 시청자분들께 한번 공개해 주시지 않을까 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스페셜 강의로 정말 알차고 상세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근데 실시간으로 리딩을 듣는 거는 오늘이 거의 또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네. 대회에서는 좀 뵀었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뭐 기법 공개에 있어서는 뭐 괜찮으신 거죠, 마스터님? 전에 네. 강의, 스페셜 강의 네, 네. 하면서 네. 기법은 다 나왔고요. 네.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건 저는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거래를 했고, 네. 뭐 그걸 가지고 뭐 파생을 해서 뭐 다른 또 기법을 만든다거나 그게 없이 거의 뭐 20년 동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오늘도 맞춰가지고 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협에서 말하는 피사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목검을 매일같이 갈면서 그 목검 하나로만 흥분하는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검이 지금은 이제 이쑤시개가 됐죠. 네, 너무 깎아서요. 네. 그 이쑤시개만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그럼요. 있는 경지를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님, 정말 재치 있으신 분이에요. 네, 오늘 너무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함께 생중계되고 있는데, 남한산성 마스터가 나와주셨다고 오늘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세요. 기대됩니다. 멋지시다는 말씀도, 항상 이렇게 수트를 멋있게 입고 나오셔서 정말 젠틀맨 같으시잖아요. 네. 멋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마스터 분들 중에 이제 네. 베스트 드레서 베스트 상이 드레서. 있다면 수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보는데 네. 사실 좀 뭐 본질로 돌아가서 네. 그 남한산성 마스터의 이제 NS론 기법 강의는 몇 번 나왔어요. 방송을 통해서 맞아요. 특히 네. 스페셜 강의 통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장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기법을 이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신세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실시간으로 장이 움직이는 순간에서 우리가 시장을 같이 보면서 교감하는 그렇죠. 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그 남한산성님의 이제 매매 기법을 실제 장 움직이는 상황에서 적용을 해 보면서 좀 그 기법 이해를 좀 빨리 이해도를 돕는 그런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담이지만, 옆에서 마스터님 항상 볼 때마다 속눈썹이 저보다 한 2배는 더 기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오늘 2시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속눈썹 관리 비법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나중에 끝나시면. 아니, 타고나신 것 같은데? 네. 타고나신 거죠? 참빗으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다 싶으면 한 번씩 잘라주고. 그 정도예요? 계속 자라나는. 계속 자라나니까. 와. 안경을 밀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잘라주. 네. 겨울에는 고드름도요, 열리고. 네. 이렇게 털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대표님. 진짜인데?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오, 예. 진짜요? 다음에 겨울에 제가 인증샷 알겠습니다. 한번 올리도록.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이런. 성격 너무 좋으셔서 속눈썹을 이렇게 길게 입은 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남자의 속눈썹에 이렇게 관심이 갖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매력을 지니신 남한산성 마스터와 오늘 실시간 리딩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스터님,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12분이잖아요. 특히나 또, 통화 상품에 있어서 주력 상품으로 또 많이 봤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종목 보시는 거 있으면 함께 리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떤 상품부터 볼까요? 일단은 네. 이제 상품을 보기에 앞서서 네, 네. 저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상품보다도 어떤 이제 그 매매 원칙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듣고 그거를 그렇죠. 상품별로 적용해 보는 게 좀 더 그 이해도에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가도록 하죠. 네. 네, 네. 네, 자, 마스터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제가 NS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김옥윤 해설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항상 죽은 차트,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를 캡처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물론 현실감은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어떠한 그 매매 어떠한 기법을 설명을 할 때에는 보통 어떤 결과가 있냐면, 사실상 초등학생도 지나간 차트는 알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기본 지식만 있으면은 충분히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오일이라든가 유로라든가 앞으로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죠. 그걸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NS존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매수다, 매도다 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상품별 한번 오늘 시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대한 쉽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원래 뭐 제 매매 방법이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깔끔하세요. 물론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뭐 쉽게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시간인 만큼 오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는 우리나라 거래량 가장 많은 상품이 오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익 매매도 아니고 오늘 하루 거래해가지고 그냥 오늘 끝내는 거기 때문에 뭐 길게 뭐 오일이 어디까지 가겠다. 그건 섣부른 또 판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매매의 기준이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들어가서 오늘 끝내고 나오는 전략이십니다. 먼저 오일을 보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봐 오셨던 것처럼 일목균형표처럼 균형표처럼 돼 있는데 이게 NS존입니다. 현재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흔히 말하는 구름대처럼 보이는 그렇죠, 좀 더 각이 져 있네요. 네네.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니, 저는 이제 분석만 하는 거죠. 예. 본질은 모릅니다. 꼭 NS존을 만드신 분 같은데 보시게 되면 현재 60분 차트입니다. 60분 차트인데 현재 음봉이지만 오일이 지금 현재 녹색선 그러니까 NS존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은 우리가 매수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49.63 이 선에 오면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49.63에서는 매수로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8월 1일 날 찍었던 고점 50.43까지 홀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49.63에서 매수를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49.63 아래로 종가가 끝나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오일은 이제 단기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9.63.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NS존 그 영역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갖고 매수냐 매도를 판단하시는 거고요. 아닙니다. 아닐까요? 당일에 시가, 당일에 NS존도 보면 위에가 시가일 때가 있고 아래가 시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NS존이 위에가 시가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래가 시가였습니다. 오늘은 위에가 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날 당일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시가 위에 있으니까 매수로 본다. 그러면 시가 위에서는 매수기 때문에 49.63 정확하게 49.63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대기를 하고 계셨다가 아니면 지정가 주문을 넣고 계셨다가 49.63이 체결이 되면 50.43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49.63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22시인데 23시 캔들이 49.63 아래로 종가가 끝나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49.63에서 매도로 거꾸로 진입을 한다. 목표가는 49.15다. 그리고 49.15 아래로 완성봉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매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어제 오일이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섣불리 오늘 매도로 진입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49.15 아래로 완성봉이 되더라도 매도는 진입을 안 하고 거래를 중지하고 관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9.15 위로 다시 오일이 올라와서 양봉으로 만든다. 그럼 여기에서 조정시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항상 NS존 하단에서 매수를 들어갈 때는 NS존 상단까지 49.63까지 목표가를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맞아요. 오늘 네. 5일의 매매 전략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49.63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서 목표가 50.43까지 49.63 아래로 완성봉이 돼서 49.63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49.63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네. 49.15까지 본다. 49.15 아래로 떨어지는 건 이제 관망이다. 49.15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49.15 위로 올랐으면 그때부터 매수고 매수 목표가는 49.63까지 간다. 네. 이게 오늘 5일의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는데, 일단 이분은, 이전에 스페셜 강의를 좀 놓치신 분도 같아요. 4112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초록색 선이 그러면은 시가선인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초록색 선이 시가선이 되는 거고, 네. 형광색 선은 전일 고점과 저점의 중심, 센터선이 됩니다. 네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시가선과 중심선. 그렇죠. 으로 NS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시가선과 중심선 두 가지의 선으로 만들어진 게 NS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위에 이제 선들이 있는 거는 지금 로그선. 네, 맞습니다. 로그선으로 로그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선은 우리가 일반적인 피보나치 선하고 같은 개념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술적인 50.43과 저점 48.3의 어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로그선은 산술적 수치가 아닌 로그값,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로그로 산술적인 거 부분을 로그로 바꿔가지고 그 로그선을 그 피보나치 수열로 다시 만든 그러한 선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에 스페셜 강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떠한 변동폭이 작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피보나치 선을 그냥 그려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으로 이제 피보나치를 그려도 무방하다 말씀이시죠. 네, 네네. 맞아요. 그 다음은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로에 대해서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네. 골드는 NS존 위로 조금 전에 양봉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오. 그러면 네. 그 다음 지금 음봉이지만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했겠죠.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다시 이 음봉이 오늘의 시가인 1272.6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골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가 아래에 왔으니까. 그렇죠. 완성봉이 됐으니까. 네네. NS존 밑이기 때문에 이제 골드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고 1차 목표가는 어디가 되냐면 1269.5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골드는 지금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네. 이제 앞으로 한 8분, 9분 있다가 미국장이 열리는 네. 시간이기 때문에 골드나 S&P, 유로는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시초가에. 네. 오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죠. 지수라든가 통화는 미국장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23시까지 골드는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시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재 골드는 매도 쪽으로 보고 일단 대응을 하는 거고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네. 1269.52가 되고 네. 2차 목표가는 1266.96까지 여기까지 네. 골드는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1272.6에서 매도를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1272.6 이 위로 만약에 완성봉이 된다. 그때부터 골드는 다시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고 목표가는 1276.15 1276.1까지 보고 골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1276점 위로 올라섰다. 그럼 조정 시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목표가는 전고점. 여기에서 한번 어제 움직였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똑같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NS존 위로 완성봉이 됐죠. 이 캔들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목표가는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음봉이
NS존 아래로 완성봉이 됐죠. 그러면 이 캔들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차트상에 지금 약간 중복돼서 뒷짝이랑 같이 겹쳐졌는데 앞쪽 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봉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가격대를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골드는 127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매도 추세로 본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지금 목표가를 매도 쪽으로 해서 1269.52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1266.96달러인데 하지만 골드라든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장 이후에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 또 시작하는 그 가격대를 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 쪽으로의 그 포인트도 1276달러 그 부분을 좀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좀 참고를 해보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또 계속해서 함께 리딩 해주실 거잖아요. 마스터님. 네네네. 네. 자, 그때 맞춰서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이렇게 봤는데 골드 차트예요? 이게 다양하네요. 다른 종목들이 다 있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한산성 마스터의 가장 이제 명성은 아무래도 네. 이제 통화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유로의 가격 분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향을 쓰고 있지만 네. 너무 좀 이게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뭐냐면 시황적으로 분석이 좀 안 되는 거죠. 펀더멘탈 분석이 안 되고 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시장 움직임이 당황하지 않고 원칙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유로에 대한 NS존 분석 남한선생님의 시장 분석을 좀 듣고 싶네요. 예. 그러면 유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기대돼요. 저. 네. 네. 제가 또 원래 유로가 또 전문이고요. 그럼요.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 엔화 이렇게 네. 통화 쪽이 원래 제가 좀 그리고 180분봉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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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또 유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받고 있고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크잖아요. 네, 마스터님. 네, 유로에 보도록 대해서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NS존이 거의 하나의 선으로 표현이 되죠.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움직임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중심선과 시가선이 거의 일치했다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떠한 NS존 폭이 작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도 현재 방향성을 좀 잃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어제도 좀 좁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네네.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이군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전 캔들이 항상 캔들은 60분봉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요주의 캔들이 현재 발생이 됐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음봉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23시 돼야지만이 되는 거고 현재 유로화는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유로화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만약에 23시 기준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23시 1분부터는 이제 1882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매도 대응이 되는 겁니다. 매도 대응이 되는 거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저점 본다라고 하면 1.1799 그러니까 1.18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로화 같은 경우는 섣불리 1.18 아래로는 어떠한 큰 시장에 어떠한 펀더멘탈이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깨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주고 현재 여러분들은 유로는 현재 관망으로 보고 계셨다가 적어도 23시 앞으로 30분 정도 관망으로 계셨다가 음봉으로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매도로 진입을 하시는 거고 1차 목표가는 1.1846까지 2차 목표가는 1.1799 그러니까 1.18까지 보실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이번 캔들이 양봉으로 바뀌어서 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유로화는 매수는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거꾸로 반대로 상단 고점에서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유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은 1.1952가 됩니다. 1952.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한 이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건데 1.1952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시더라도 최소한 50틱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1.1952란 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1915년 이후에 유로화가 1.19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거의 3년 7개월 만에 1.19까지 왔는데 1.19라는 것은 초보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달러 대비 19.4%가 유로화가 지금 더 비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펀드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그러면 금리 차이가 물론 유로화하고 일단 금리 차이부터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이렇게 달러 대비 19.4%만큼의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고 사실상 보여지기는 힘들다. 유로화 자체적으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달러가 반대로 상승 모멘텀을 잃고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유로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통화는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로화 분석을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유로화가 아니라 달러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인해서 유로화가 상대적인 강세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로화만 갖고 그만큼 고평가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의 모멘텀의 한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유로 최근에 달러 약세 이런 시장 참여자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자, 유로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 건가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제 느끼기엔 요주의 캔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재 봉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전에 요주의 캔들이라고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요주의 캔들의 의미를 완성봉이랑 요주의 캔들 있잖아요. 네. 캔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맞아요. 양봉, 그다음에 음봉,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주의 캔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요주의 캔들이라는 것은 몸통의 길이가 꼬리의 길이보다 3분의 1. 그러니까 꼬리가 윗꼬리가 됐든 아랫꼬리가 됐든 몸통보다 꼬리가 몸통보다 3배 이상 큰 캔들. 그러니까 영망치형도 될 것이고 유성형도 될 것이고 도치형 캔들도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캔들을 어떠한 캔들 각각의 유성형 캔들이다, 망치형 캔들이다, 영망치형 캔들이다 이렇게 일일이 두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는 힘드니까 이러한 캔들을 다 요주의 캔들. 왜 그러냐?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꼬리는 그림자입니다. 섀도우인데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도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투명하다. 시장에서 이건 매수다 매도다. 지금 현재 시장도 이걸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그러한 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한 반영이 된 캔들이 요주의 캔들인데 하물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다, 음봉이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주의 캔들이라는 그러한 캔들이 나오면 그 다음 1시간 정도는 그냥 쉬시는 게 좋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주의 캔들 말 그대로 주의를 유하는 캔들이 현재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그 캔들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거고 음봉이 나오면 매도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관망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요주의 캔들이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네, 60분봉을 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을 못 잡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걸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렇죠. 매도세와 매도세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방향이 안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이 나가는 한 세력이 흔히 말하면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으니 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마스터님이 정말 이 리액션이라고 할까요? 네, 확실하셔가지고 시원하네요 대답이. 네,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차트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유로화가 1.195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고 있네요. 이 차트가 뭐냐면 먼저 여기 저점에서 파동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굉장히 빠르십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네. 유로화가 지금 1.18 굉장히 어떠한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거죠. 1.18 찍고서 이게 올라가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저가가 보시게 되면 1.168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1.1682. 네, 지금 설정을 하고요. 그렇죠. 저점을.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고점이, 네. 1.1793. 1.1794. 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에서 네.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보시게 되면 어떠한 선이 나오냐면 1.1819와 1.186이라는 선이 나오죠. 로그선, 다음 로그선으로. 그렇죠. 두 개의 이제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파동을 가지고 이게 가면 조금- 어디까지 가는지를 그렇죠. 찾는 거죠. 1.1794오네요. 다시 한번 설정값을 네,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1.1820. 그래서 이날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1.182에 매도를 예약을 걸어놓고 잤어요. 네.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건 시청자분들 보시게 되면 저점을 여기다 뒀고 고점을 여기다 뒀다 했었을 때 과연 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1865에 내가 났네요. 정확하게 이 자리를 찍죠. 1865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가 체결이 됐죠. 네. 매도가 체결이 돼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1821까지 내려오는 모습. 그럼 이 1.1865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이후에 처음 찍는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를 제가 어떻게 찾아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이따 또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네. 파동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왔죠. 이 로고선까지. 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있는 이 초록색까지 갑니다. 만약 얘가 조종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얘는 1821까지 왔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날 제가 매도로 걸어놓고 네. 목표가를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첫 번째 로고선이 두 번째로 잡으신 이유가 하락의 그 범위가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조정이 길면 올라가는 것도 짧죠. 조정이 약하면 올라가는 것도 길어요. 왜? 지금 조정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시장은 급하다. 그러면 상승하는 속도도 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865까지 나왔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1865 위로 이제 돌파가 됐죠. 그러면 파동이 다시 여기서 잡아야죠. 어떻게 잡아야 새로운 파동이, 되냐? 새로운 그렇죠. 파동을 잡아야죠. 그러면 저점이 여기가 되고 네. 고점이 여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동을 잡으면 선이 나오는 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952라는 선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952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꼭 간다는 게 아니라 만약 간다면 네. 거기서 정해봐야 그 높은 그렇죠, 자리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매수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갔으면 저항받는 자리니까 거기서 매도를 노리면 네. 승률 높은 매도 맥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아까 그 시황 때 네. 오늘은 되도록이면 매수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지만 오늘의 NS존 1.1882 위로 올랐으면 매수로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네. 1.1952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라. 대응을 하자.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유로화가 흘렀네요. 1.1882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면 숨도 쉬지 말고 1.1882에서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해라. 숨도 쉬지 말고. 그렇죠. 아니, 1.188. 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가격대가. 음봉이 완성봉으로 딱 끝나면 끝나요. 그 다음 봉에 딱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 30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음봉이지만 네. 22시 59분 1분을 남겨놓고 JP모건에서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고 있죠. 그럼요. 메리니치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로 꺾인 건 아니지만 네. 1.188이 정확하게 23시에 188이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11시 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60분 봉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봉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이 10시 37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봉이 만들어지기까지 23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분 뒤에도 저것이 음봉으로 해가지고 시가 밑에서 끝나면 오늘은 이제 NS존 밑에 시가 밑에서 완성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로 본다. 그러니까 완성봉 이후 다음 봉부터 매도로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얘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NS존의 분석하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스페셜 강의 때는 뭐 지난 차트 복귀로 함께 했었는데. 그것도 죽은 차트였죠. 그럼요.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20분 지나면은 또 하나의 이 봉이 생기는 그 부분 함께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부가 네. 끝나면 봉 하나가 음봉이 완성이 이제-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음봉으로 네. 마감이 될지 뭐 말씀해 주셨듯이 막판에 1분에 확 물량 오면은 근데 보면은 또 제가 지금 이제 다르잖아요. 오일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재밌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가에서 매수냐 매도가 결정되는 봉들이 되게 많네요. 그럼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남한산성께서는 1시간짜리 캔들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건 숨 막혀서 죽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짜리 해봐야 23개인데 아, 그렇죠. 언제 지금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20, 30까지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고 네. 완성봉 안 되면 또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낚시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래서 제 거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저는 함께 보죠. 오일 그다음에 골드, 엔화, S&P, 유로 이게 지금 다 낚싯대를 하나씩 여기다가 강태공들이 낚시하면서 낚싯대 하나 갖고 낚시 안 하죠? 네. 여러 개 놓죠.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쭉 낚싯대를 지금 처음 6대. 낚싯대가 많을수록 내공이 높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낚싯대 문외한인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낚싯대를 한 대여섯 개 쫙 깔아놓고 딱 뭔가 앉아가서 또 코스 있어 예. 보이죠. 꼭 하나 갖고 한번 꼭 쳐보갔죠? 근데 네, 되게 네. 신기한 거는 네. 정말 저래도 낚시가 잡힐까 하는데 옆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낚싯대를 6개를 놓고 네. 보면 60분 캔들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딱 보고 저거 완성봉 됐네? 그러면 그걸 채면 되는 거죠. 저거 완성봉이 안 됐네. 요주의 캔들이네? 그러면 네.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딸랑딸랑 방울만 놓으면 찌를 무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만 딱 네. 이렇게 드시면 지금 낚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요? 6개의 낚싯대를 걸어놨는데 네. 그냥 계속 안 잡힐 수도 있죠. 한두 시간 예, 예. 안 잡히다가 갑자기 동시에 막 따르릉 바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60번봉을 해도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바빠지는 예, 상황이 있죠, 있죠. 생길 예, 수가 있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랬을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그건 이제 2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실시간 채팅방 좀 잠깐 확인할게요. 네.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뭐, 요즘 오징어도 시가라고, 네, 아까 시작가 말씀하셨을 아, 때, 네, 참 유쾌하신 시청자분이 남겨주셨고, 설명이 정말 깔끔하다. 그리고 메모하면서 듣고 계신다라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숨도 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인데, 요즘 지금 쉬세요. 아직 봉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대응 방법이 너무 궁금하다는 분, 그리고 낚시도 못 기다리시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도, 네, 여기에 다짐을 또 적어주셨어요. 명확한 설명이 확 와닿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기, 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조언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장이 요즘에 좀 사실 어렵죠. 네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 내 주위에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더욱더 어려운 시장이 되겠죠. 네. 시장이 어려울수록 자기만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있다라고 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NS존만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NS존만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 어렵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싯대 6개를 해놨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많죠.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거래를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시장이 어려운 것이지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매도로 가버리고 내가 매도로 제가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막 상승을 한다. 그건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걸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원칙대로만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전혀 지금 이 시장도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 것이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맞다.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낚시 비유해가지고, 네. 안 잡히고, 네.
먹이만 먹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수수료만 그렇죠, 나가잖아. 그렇죠. 예, 예. 수수료만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솔직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향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제 팀 셰르파 수장으로서 저희 이제 직원들과 함께 시향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수 금리 쪽을 네. 쓰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이제 상품과 통화시장을 네. 나눠서 전문성 갖고 좀 쓰고 있는데 네. 시장을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안 맞고 좀 어려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가 움직이면 그거 연관돼서 통화도 움직이고 금리도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 따로 놀고 금리 통화 따로 놀고 뭐 상품도 뭐 좀 일관적이지 않게 움직이니까 분석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거래했을 때는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향으로 뷰로 어떤 방향성이 잡아지면 그거를 기준으로 어떤 매매가 되는데 그런 방향성이 없을 때는 이러한 굉장히 확실한 매매 원칙을 통해서 방향성을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들려주는 그 시황이나 이런 거로 내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차트를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럼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는 또 이 매매에 대한 기준 NS 존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뭐 어렵진 않은 시장에 나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네. 그 여담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지금도 많으시는데 더. 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조만간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난 그 캐스팅, 이게 실화냐라는 라인업으로 아, 정말요? 개봉한다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래도 그 같이 유명세를 동시에 타실지 않을까. 네. 하고 뭐랄까. 활력적이네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랄까, 그 흐름이 네.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하시는 느낌. 네. 온 우주가 함께 돕고 있다. 네, 지금 뭐 더 낚시에.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네, 낚시에 비유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시청자분이 원래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리면 대어가 온다라고 이렇게 남한산성 마스터의 말에 동의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혹시 실제 낚시를 좀 좋아하시나요? 아, 전혀 안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거와 이게 선택하는 그 테마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낚시 굉장히 싫어요. 투망을 차라리 하고 싶지. 네. 우리 나 굉장히. 그건 그쵸. 성향이시니까요. 네, 성향이시고. 그리고 아까 뭐 네. 영화 남한산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실시간 검색어 1위도 제가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남한산성이 지정되면서 그때요? 그러면 이기에 그러니까 왜 남한성이라고 이제 그런 필명을 지셨는지 그걸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네네. 왜 남한산성이라고 했냐면 그냥 막 진 게 아닙니다. 제가 남한산성을 짓게 된 게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2010년. 예. 그때 이제 이름하여 2016년 여름. 네. 2010년 2010년 여름.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예. 비 안 내렸죠? 왔어요. 근데 네. 비가 부들부들 오는 날 네. 그때 제가 이제 네. 그 제야에 있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네. 필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끝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은행에서도 있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FX가 이제 주류를 이뤘죠. 많은 우리 한국 그 개미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 돈을 잃게 되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면 다 외국으로 외화 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자호란때 남한산성의 어떠한 산성의 그 의미로서 우리가 그 외압에 내가 한몫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산성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한산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예. 아니, 좀 시그니처로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예. 네, 의미도 있고, 네. 남달라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댁도 그쪽 근처신가요? 너무 깊이 가신 거 아닌가? 아니시죠?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생각으로는 근처예요. 맞아요. 예, 근처예요. 산성대로 네. 또 맞아요. 고려명 주소로 네. 산성대로에가 있습니다. 산성대로. 예. 네.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오늘 뭐.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오늘 좀 운이 좋으시네요. 네, 촉이 좋습니다. 네, 오늘 좀 뵈는 시장도 날. 잘 맞춰야 되는데. 아, 네. 그러니까요. 팀 셰리파의 수장님.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개장과 함께, 앞으로의 좀 흐름도 함께 지켜봤고, 또 11시 이후에는 더욱더 이 완성봉으로 이어지는 흐름 함께 말씀을 해드릴 텐데, 자, 오늘 시장도 조금 점검을 네. 하고, 남은 시간 점검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네. 지금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개장한 다음에 큰 움직임은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 자체가 좀 혼조로 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지수로 볼 때 지금 나스닥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와 S&P와 나스닥 흐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없는 다우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S&P와 나스닥은 한 번씩 이런 큰 음봉들을 맞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이런 가격을 좀 깨면서 내려오게 되면 강한 음봉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나스닥을 시발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S&P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나스닥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미국채는 지금 전일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유지하면서 좀 혼조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채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지금 뭐 북한 미사일 관련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터지지 않는 한 조금 뭐 미국채의 모멘텀은 좀 어려워 보이고 유로는 뭐 아까 이제 분석하신 대로 지금 이제 중요한 가격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50달러 선에서 계속 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좀 상승을 하다가 50달러 부근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이 역시 방향을 50달러 위로 갈지 거기서 정을 받고 내려올지 중요한 흐름이고 이제 오일의 좀 변동성 자체가 기존보다는 조금 넓어졌다. 하루에 움직이는 진폭이 좀 넓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PMI 중에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비제조업이나 서비스 PMI 발표가 좀 많았거든요. 예, 중국의 차신 서비스 PMI는 조금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하지만 50 이상이라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을 보게 되면 서비스 PMI 긍정적으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53.8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을 넘어가게 되면 주간 고용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용이 좋다. 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고용이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긍정적 뉴스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 발표가 나왔는데요. 54.7. 예, 54.7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시에 ISM 비제조업 PMI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별이 2개, 별이 3개입니다. 예, 비제조업 PMI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11시에 발표되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 수주도 함께 보셔서 어떤 미국의 현재 모멘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시황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일단 조금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수에 대한 부분은 나스닥을 먼저 출발로 함께 보시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나스닥을 시작으로 다른 지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최근에 그 변동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50달러 전후에 시장 흐름을 더욱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남한산성 마스터가 짚어드린 대로 일단 10분, 9분 정도 남았거든요. 완성봉을 좀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포지션 함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남한산성 마스터와 김호균 해설위원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시간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산성 마스터 이 전략을 더욱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전에 해외 선물의 시 스페셜 강의로 남한산성 마스터 함께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기로 복습을 하신다면은 오늘의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의 리딩도 더욱더 좀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보기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 다시 보기가 좋은 점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예, 뭐 다른 쪽은 뭐 돈을 내고 VOD가 나오는데 서울경제는 굉장히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저희 다시 보기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실시간 남한사성 마스터와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또 말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한 시장 분석으로 남한산성 마스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